공원이나 호수공원에 대한 부분으로 좀 지역적인 부분에 의견들이 좀 있었는데 이날 서구청장 김희경 서구청장님이 참석하셔서 그렇다면 이와 관련된 지금 수질 개선에 대한 부분의 인근의 7개 동에 대해서 주민자치 회의를 통해서 수질 개선 방안을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서 광주시에 건의할 예정이니 이 부분에서 의견을 모아서 공원 녹지가에 제출해 주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오늘 다른 동은 다 진행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오늘 풍암동이 이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고자 우리 주민들 모시고 이 자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경위는 이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여기에 관련해서 오늘 지금 그 업체하고 제가 이제 참석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 업체에서 혹시 언론 보도 이후에 여러 가지 또 의원님들도 관심 가져주셔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원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 의견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의견이 있는데 혹시 변경된 사항이나 또 변경된 계획이 있냐고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업체 담당자가 저를 막 이렇게 말하자면 설득하려고 하고 변경된 것은 전혀 없고 이제 설득적인 부분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우선은 저희 주민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아직 그 의견에 대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의견을 먼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시면 변경된 내용 없이 그대로 진행하는 설명회 식의 부분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먼저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우리 부에다 전달하고 이제 의회에다 전달하는 부분을 받겠습니다 하고 그냥 오늘 부분은 참석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순서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서 갑자기 이제 그 관계 업체는 이걸 수용하고 제가 이제 구 그 담당하고 시 담당 구 담당에는 말 전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 의견이 먼저 필요한 것 같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오늘 그 담당 업체는 오늘 참석 안 하는 부분으로 하고요. 여기서 많은 의견을 도출하는 부분으로 시간을 마련하고자 그렇게 진행하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뭐 다음 순서로 뭐 시 관계자분이 오셨나요? 지금 시 관계자분이 오늘 오시기로 했는데 이제 업체에서 안 오다 보니까 시 관계자분이 혹시 여기 오셨나요? 시 관계자분은 오늘 오시기로 이렇게 됐는데 지금 안 오신 것 같습니다. 안 오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 시 관계자하고 업체하고 한통속인가 보고. 아니 시하고 업체 관계자가 안 오면 이게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지금 그 양쪽은 미리서 답이하라고 우리 방에 있는 자기들은 준비를 골라갈 거예요. 우리끼리 이걸 못합니까? 일단은 잠깐만 다정해 주시고요. 일단 좀 전에 회장님 말씀 따라 그 수질 개선 방안에 그 주민 여러분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혹시 전 그 포항동에서 TF 팀으로 들어가셨던 최선미 본과장님 혹시 그간에 그 이 TF 팀에서 했던 내용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주민자치의 교육문화 분과장을 맡고 있는 태선미입니다. 제가 그 TF팀 서구청에 회의를 갔을 때는 1차, 2차, 3차는 이미 다 끝나고 제가 5차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회의 내용을 들었을 때는 풍암호수 그 수심을 6m에서 1.5m로 줄이고 담수량도 45만 톤에서 11만 톤 정도로 줄인다는 등 여러 가지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회의를 참석했을 때는 제가 주민대표로 갔을 때 우리 의견하고는 정반대적인 그 TF팀, 풍암호수 TF팀 자기네들 입속으로 이어가는 그 내용을 듣고 제가 회의를 끝나고 나서 실명 결혼하진 않겠지만 과장님, 국장님, 모 CEO님 그리고 빛고울중앙공원 그 개발 담당자하고 따로 제가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요는 오늘 같은 이런 주민 설명회 공청회를 가져라. 어떻게 주민대표 딸랑 2명 초대해놓고 이렇게 여기서 TF팀을 거쳐서
이 의견대로 풍화호수 원형 보존 장미공원 시설 반대. 우리는 이렇게 지금 울부짖고 있는데 이런 공청회 자리에 한번 갖지도 않고 주민대표 주문 딱 참석해놓고 이거를 자기네들 마음대로 뜻대로 이어가려고 하냐. 저는 이 자리를 분명히 가져야 된다고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TF팀을 탈퇴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TF팀을 그래서 주민들이 불신이 더 가중된 것 같고 제가 풍암동에서 이 일로 인해서 저는 물매를 맞고 싶지 않으니까 제가 TF팀을 탈퇴하겠습니다 하고 저는 탈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듣기로는 제가 실질적으로 겪은 건 아니지만 제2의 그 기림동의 경양방죽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 경양방죽도 풍암호수보다 더 큰 경양방죽이었고 그때도 정말 이 풍암호수만큼 굉장히 주민들이 그 반대를 무릅쓰고 그 호수를 그 방죽을 줄여서 3분의 1로 그 줄였다고 들었습니다. 그 줄여놓고도 나중에는 이제 그 쉽게 말해서 제가 이제 좀 몰라서 좀 써왔는데 그 해방 이후에 그 시청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 자금 여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태공산을 헐어서 나머지 그 3분의 1 남아있는 그 경양방죽도 태공산을 헐어서 다 메꿔버리고 거기다 아파트를 지어서 그 아파트를 지은 자금으로 시청사를 저는 지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풍암호수도 그렇게 되지 말은 법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그 경양방죽을 메꾸지 않고 지금 현재 보존해 왔다면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로 얼마나 아름답게 남겨줄 자원이거니와 요즘 같은 이렇게 험악한 우리 그 도심의 안에 얼마나 힐링할 수 있는 그 좋은 공간을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 경양방죽을 찾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현재 와서 지금 풍암호수 이 공원은 정말 원형 보존하고 장미공원 이설 반대하고 우리 주민들이 이 아름다운 자원, 터전을 저희는 꼭 지켜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드리고요. 제가 한 달 정도에 강은미 국회의원님과 진영경 회장님, 저 이렇게 전대 그 농대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 교수님을 찾아뵙고 저희가 정말로 좋은 의견, 많은 조언을 들었고요. 필요하시다면 그 교수님이 오셔서 정말 설명회도 한번 거쳐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 교수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전혀 우리가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는데 찾아보지도 않고 노력해보지도 않고 이 아름다운 자원을 정말 더 아름답게 가꿔서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자기네들 이익 속으로 자기네들 이득을 챙겨가면서 이거를 수심을 낮추고 담수량을 줄이고 이게 하는 것은 절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그 주민자치의 그 교통환경 분과장님, 교통환경 분과에서 모여서 많은 의견을 나눠봤다고 그랬는데 그 얘기 한번 해주십시오. 네, 주민자치 교통환경 국가등의 배려문입니다. 그것을 논리대로 숙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풍암호수 매립을 반대한 이유에서 첫째, 수온 상승으로 녹조 현상 증가, 두 번째, 수질 개선과는 역행하는 행위, 세 번째, 생태계 파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수질 개선 방안으로 지형을 이용한 순환, 수루, 두 번째, 자체 정수장 설립, 세 번째, 친환경적 여가 시설 필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중요한데요. 우리가 장미공원 이전을 반대한 이유로는요. 첫째, 과거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조성되었다는 점입니다. 세금 낭비입니다. 두 번째, 장미축제가 소부인들의 행사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중앙공원 시행사가 주장하는 농약에 의한 수질 오염은 미미하며 이전하지 않고도 다른 해결책이 얼마든지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는
저희 주민자치회 위원님들의 의견이었고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오늘 뭐 본인의 의견과 아니면 전문가의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었는지 모든 분들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손 대신 우리 민태웅 전 회장님. 저는 전임 주민자치 회장이었습니다. 또 회장이고요. 잠시 저는 지금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고 조금 전문가적인 그런 차원도 조금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그 TF팀 구성을 했다는데 과연 우리 최성미 우리 그 주민 같은 분들이 과연 통합호수에 어떤 전문가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냥 모신 겁니다. 이렇게. 이게 TF팀은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서부에, 광주에 앞으로 어마어마한 자원을 갖다가 아무것도 모든 분들을 앉혀놓고 이러지 저러지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 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통합호수를 약 3,000세대를 매립하는데 그 흙이 얼마 정도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약 28만 톤 정도 됩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세요? 다른 데로 실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23톤짜리 트럭을 11,000대를 갖다가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럼 이 도로는 어쩌고 그 흙은 어디다 버리고 그 비용은 어디로 가는데 그게 바로 어디가 제일 좋냐? 통합호수가 제일 좋습니다. 갖다 몇 번이면 되는 거예요. 갖다. 그럼 몇 번도 여러분들 보십시오. 좋은 나무는 쓸 겁니다. 분명히. 좋은 나무는. 안 좋은 나무 뿌리 거기서 폐자재, 1단주 4.5m를 메우시면 1m에서 3m까지는 그럼 다 메꿔집니다. 다 메꾸고 위에 그 이쁘고 이렇게 흙으로 덮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어마어마한 돈을 전략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그건 우리는 눈을 감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두 번째는요. 제가 그 매월동 진평제라 하죠. 전평제라 하죠. 전평제 내가 사진을 하나 빼앗았습니다. 전평제를 보시면 정말로 정확하게 나온 게 뭔지 아세요? 한쪽은 한 1m 정도 되고 한쪽은 수심이 깊습니다. 수심이 안 깊은 데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노란이 색깔이 변해갑니다. 1m가 좀 더 됐대요. 가서 보니까 쓰레기까지 들어있어서 어떻게 치울 수 없는 이런 입장이에요. 이렇게 노랗게 변합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는 이 지역은 수심이 깊어 물놀이 등으로 인한 익사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위험지역이니 호수에 들어가는 물놀이를 행하지 마십시오. 그래갖고 봤더니 호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지 말아보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앞으로요. 여러분들 쓰레기 한 장씩 버리기 시작하면 이거 완전히 쓰레기장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은 양보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녹조 발생 사유가 뭔지 아세요? 첫째가 수온이 증가됩니다. 그러면 바닷가는 여름에 수온이 증가되면 적조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 민물은 녹조 현상이 발생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다면 또 뭔지 아세요? 일사량이 증가되는 여름에가 최고조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생활 쓰레기, 오염, 질소, 이런 부분들이 됩니다. 질소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오줌 싸고 못 싸고 이거 다 나가면요. 여기 들어오면은 이게 생활 폐수가 돼서 이 녹조 세균의 어떤 것이 실발이가 됩니다. 두 번째는 인이 뭔지 아셔요? 여러분들 쓰는 그 세제 같은 거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그 위에다가 수영장 지은답니다. 수영장 지으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변소가 화장실 저쪽 있는데 거기다 안 쌀 것 같습니까? 다 쌉니다. 또 씻어야 돼요. 또 씻으면 어디다 쓰겠어요? 여자들 다 씻고 할머니들은
이 요식금 있어 다 써버려 그냥. 나 수영장 해먹게 합니다. 다 써버려. 그럼 하나만 약품이 얼마나 필요한지 아세요? 상황이 이렇게 지금 되고 있어요. 거기다 수영장 한대. 나 깜짝 놀랐어요. 이런 멍청한 새끼들 그거다 수영장 한다고 있어요. 내가. 수영장을 메꿔도 귀찮잖아요. 거기다 뭐라고 하더라? 그런 거가 뭐 수상 스포츠 뭐 이런 거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희한한 사람들 참 봤다. 내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두 번째는요. 지금 녹조가 지금 우리 그 풍화모스 녹조가 몇 메타 정도 된지 아세요? 지금 녹조물이 얼마 정도 있는지 아세요? 1m에 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서 보시면 1m 떠 있어요. 그러면 1m 안쪽으로 들어가 보세요. 녹조 없어요. 녹조란 것은 우기가 떠 있습니다. 일사량 때문에. 뜨거운 것이 금방 됩니다. 그런데 1m 떠 있는데 1m만 놔두고 그 깨끗한 물 버린대 이거를.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이거? 그것도 희한한 사람들이요. 여름에 1m, 1.5m 되면은 수온이 금방 증가합니다. 또 걸려요. 29.2도면은 녹조가 생기기 시작해요. 밑에는 29.2도 안 나옵니다. 근데 위에가 막 29.2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거기만 녹조를 생기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한대. 그놈을 한대. 이런 멍청한 놈들이 어디서 그런 것을 조사받는 나 진짜 모르겠어 나는. 그래서 나는 물박사하고도 서울에 있는 물박사하고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1.5m 되는데 그 녹조물인데 그놈을 녹조물을 없앤대. 그 유속을 좀 빠르게 한대. 유속이 빨라지고서 1.5m 나오는데 물 한 짝에서 약 200톤 정도 나오죠? 물이. 지하에서 올라온 물이 한 200톤 되죠? 그놈으로 해서 15만 톤을 정화를 시킨다. 나 진짜 돌겠어, 나 진짜. 이런 경우가 세상에 어디가 있는가, 이게. 그래갖고 1.5m 정도 하면 유속이 빨라진다 해서. 유속이 도대체 얼마나 빨라지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이거요, 참. 이거를 정화를 하려면은 방법이 딱 두 가지 있어요. 물고기를 죽이냐, 살리냐입니다. 물고기를 죽이면요, 한 달 안에 깨끗해집니다. 약품 쓰면요, 한 달이면 깨끗해져요. 물고기 죽이면 다 뺏어 다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거를 물고기를 살려야 되겠다. 이런 입장에서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한 6개월 정도, 3개월, 6개월 정도 걸려요. 약품을 하면. 한쪽에서는 물을 품어서 정화를 만들고, 한쪽에서는 약품을 좀 쓰고, 여러 가지 방법을 태가면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 얼마 들어가냐 했어요. 내가 서울에 있는 물박사님 추천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한 20억 정도 있으면 이 시설 다 만듭니다. 그리고 1년에 한 2억 정도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거 참 좋다. 500억 우리 주민자치회로 그냥 사단법인 만들라고 우리 주민자치회 주세요. 우리가 다 해버려요. 물 깨끗하게 합니다. 500억 갖고 20억, 30억 갖고 그 시설 다 만들고 거기에 이자 갖고 2억짜리 그걸 다 주고 그러니까 우리 주민자치회로 돈을 줄하게 해야 돼요. 뭐대로 그러고 없애버려요. 뭐대로 저런 호수를 삽니까? 나 저 산다는 것도 나 이해가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어. 그렇게 할 짓거리가 없어요. 살 것을. 살 것이 없으면 진짜 다른 거 사세요. 동네 땅 내려서 막 도도 내주고 뭐도 좀 하고 가세요. 어떻게 이런 법이 다 있어요. 그래서 나 방법이 뭐냐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들이 하는 말이 20억에서 30억 정도에 월 1년에 2억 정도면 직원 한 2명 쓰고 정화시설 돌리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 주민자치가 하면 됩니다. 그럼 500억이요. 그냥 우리 주세요. 우리 통합도 주세요. 어디다 쓰려고 너무 국가에다 갖다 팔라고 그래. 이런 거 갖다가. 국가가 국가에다 팔라고 희한한 놈들도 또 다 있어. 나는 진짜 이런 일은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일을 처음 봤어요. 그런데 한 일주일 동안 연구를 했어요. 물박사에 막 계속 통화를 했어요. 심지어 나의 어디입니까? 어디 소말리아인가요? 어디 있죠? 거기는 녹조가 어디입니까? 청양댐인가요? 어제 어마어마한 댐 있잖아요. 춘천 쪽에 가면 그런
전체가 완전히 녹조 라떼. 근데 그 시설을 전부 해서 하는데 한 1조 들어간답니다. 근데 그 안에가 전부 대통령 궁하고 다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나이지리아인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1조를 해서 하려고 하니까 돈이 없어요. 그 나라는 돈이 없어요. 대통령궁이라고 전부 옮기려고 생각하니까 10조가 들어간답니다. 근데 1조가 없어서 못해요. 그것도 10년 동안 나눠서 주셔도 그래도 못해요. 돈이 없어서. 우리는 돈 몇 푼 안 되잖아요. 우리 주면 되지. 우리 주민자치로. 우리 돈으로 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면 돼요. 정말로.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 4만 명의 주민들이 똘똘 뭉쳐서 내가 다른 동은 어쩌는가 모르겠어요. 지금. 다른 동은 하든 말든 그래 몇 분이야? 알았다. 우리 그냥 갈게. 그러면 돌다 보면 쓰레기 던지고 그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내가 볼 때 뻔해요. 그리고 오늘 여기 양반들 다 와야 되는데 내가 오면 내가 진짜 하나하나 물어보려고 했어요. 당신 물 어디서 배웠냐 물어보려고 했어요. 저는요 우리 수영장 물이 녹조도 생깁니다. 저희들도 일사랑이 우개가 일사랑을 딱 넣잖아요. 바로 생깁니다. 그러면 그 녹조의 상태를 봐서 수치를 보고 이거를 전부 측정을 해서 서울로 보내면 자 차염산을 얼마를 넣고 응집제를 얼마 넣고 무엇을 넣고 쭉 해서 정확히 넣으라고 딱 하면 딱 하루 만에 깨끗해집니다. 500톤이에요. 근데 얼마 들어가요? 몇십만 원, 한 톤십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근데 이거 얼마 들어갔어? 얼마 들어갔다 안 해요. 여러분들 풍화모스는 여러분들이 지키지 못하면 이거는 끝입니다. 우리 4만 명이 똘똘 뭉쳐서 해야지 주변에 7개의 동네가 이러니 저러니 하는 거 맞듣지 마시고 풍화모스 여러분들 메꿔서 아까 전평계처럼 이렇게 돼버리면 아파트 값이 또 떨어집니다. 이거. 누가 여기 살고 있어요? 풍화모스 때문에 살고 금당산 때문에 살지. 이런 동네 누가 살아요? 여러분들. 내가 볼 때 아파트 값 저거 해보면 30% 금방 떨어집니다. 어쩌든지 우리 주민들이 다 모여서 이 몇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몇 분만 이사를 가려는데 여러분들 전부 이사 가지 말고 깨끗하게 물 관리해서 우리가 스스로 이제 관리해야 됩니다. 자치가 뭡니까? 지금 TF팀 부분도 이게 관치예요, 관치. 관에서 이렇게 하니까 너희들 따로 몇 명 넣어갖고 이렇게 해갖고 딱 시키는 거다고. 자치는 뭐예요? 우리 스스로 한 겁니다. 야, 우리 스스로 내가 하려니까 관에서 그거 따라와, 돈 내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자치예요, 여러분들. 우리 4만 명의 모든 주민들이 자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물 지키고, 산 지키고, 이렇게 해서 가도록 우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많은 연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전 윤태용 회장님, 감사합니다. 다음 의견 혹시 다른 의견 가지고 계신 분? 네, 회장님. 저는 아까 회장님께서 인사 말씀 소개하신 바와 같이 태안아파트 동대표 회장 박형입니다. 저는 이 공청회 연락을 받고 주민들과 경로당에 들려가지고 경로당 회원들과 이 공청회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듣고 또 기류도 하고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제가 여기 말씀드릴 것은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주민의 의견을 그대로 그냥 몇 자 들어왔습니다. 호수 매립 및 장례공원 이전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냥 뻔히 보입니다. 눈앞에가. 호수는 당초 호수 시설 목적은 농사용으로 사용 목적인 저수지였습니다. 그러나 생활 개선과 농촌 고령화 시대로 저수지 관계 면적도 줄면서 농어촌 공사와 행정기관의 협동으로
주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들여 저수진의 시설물 및 주변 안전시설, 운동기구, 연회석 및 많은 예산을 들어 설치하여 산책인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되오며 또한 불모지를 장미공원으로 만들어 내부에 피아리 설치해가지고 시민은 물론 전국 관광버스, 관광객들도 다녀가는 실정으로 광주 발전에 따른 홍보 역할을 하고 있는 통합버스를 내림 및 장미공원 이전이란 통합동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 좋은 주의 환경을 없애면 주민들 건강에도 피해가 있을 것을 기정사실이며 현 상태로 유지 관리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어떠한 시설물들을 쓴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반대한다는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회장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꼭 절대적으로 현 유지만은 아니라 더 좋게 만들면 좋겠죠. 네. 다른 의견은 있으신 분? 네, 의대선님. 저는 보아파트 자치회장 정씨입니다. 그동안 공항공원을 돌면서 느꼈던 것이 항상 참 좋다. 오랜 보존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에 우리 아파트가 도시권이 들어서지 않을 때는 저수지에서 호수로 또 갔고 호수에서 그 주변 환경을 좋게 하는 주민의 건강을 위한 공원으로 갔고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수질 개선을 하자는 목적까지 올 때는 우리 행정기관의 잘못도 있습니다. 지금 행정기관에서 돈을 무지에 투자해서 수질 개선하려고 노력한 것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지하수를 파가지고 물을 끌어올리고 다른 데서 물을 가져오고 무지한 돈을 투자했어요. 그래도 수질 개선은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가 하수 강거 사업을 지금 이 주변은 잘 됐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수관로와 우수관로 이게 정확히 관로가 돼 있을 텐데 도산물이 저수지로 이제 호수로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녹조가 일어나는 걸 보는데 그때 비가 오거나 눈이 많이 물이 녹아내리거나 하면은 산 주변에 다 이 물이 홍암 저수지로 다 흘러 들어옵니다. 그게 부산물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원인도 있겠지만은 우리 의원님들도 뒤에 계시는데 철저한 하수 강도 사업에 대해서 오염물이 안 들어온다고 하면은 저렇게 안 뜹니다. 새로운 물, 깨끗한 물이 보존될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고요. 보존돼도 원인은 저 물이 이수로 인해서 주변에 산불이 나거나 뭘 했을 때 깨르기로 물을 벗어나도 봉수하는 볼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것입니다. 그러는데 우리 그 회사 측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자연을 거역하면 또 오염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와 보면은 그래서 원형 보존이 첫째 원칙이고 우리 이렇게 계신 분들 우리 의원님들은 원형 보존을 하려면 어떤 걸 해야 되겠는가의 정책성을 내놔야 됩니다. 무조건 수질 개선 원형 보존하자 떠들어봤자 영역 주고 다 그동안 아예 TF 아까 했다 했는데 TF에서 진행 다 해버렸어요. 제주와서 이제 우리 주민들이 이제 늦게서 알아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문제도 있는데 우리 행정과 행사법 의원님들이 대안을 내놔야 됩니다. 첫째는 하수 강거사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이 오수는 들어오되 이렇게 우수는 들어오되 오수는 안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 화장실에서 쌓고 수도가에 다 배수된 것은 별도로 갈로가 있어요. 그걸 타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럼 같이 들어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지하수 개발을 따르는데 그것도 지하수에 물이 제대로 안 되면 그거 막는 것도요. 수질 개선 때문에 지하수 오염 때문에
행정기정사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또 뚫고 있더라고요. 저걸 뚫어서 어떻게 저 개선되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주민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네. 참 너무나 한심스러워서 이 한숨이 나옵니다. 저는 이곳에 태어나서 이 70평생을 이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딱 두 분 계십니다. 밑에 동네에서 우리 바로 직접 선배 한 분 오시고 또 저기 시집 오셔갖고 45년, 50년 동안 사시고 또 한 분 계시고 이곳에 태어나서 정말 이장 제가 군대 갔다 와서부터 마을의 이장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그때는 서창이었죠. 서창 그리고 금호, 풍암 이렇게 해서 독립이 됐습니다. 이 저수지가 만들어진 지가 지금 72, 3년 됐는데요. 100년은 안 됐어요. 100년은 안 됐고 저수지 만들 때 미국 원조 그 받는 밀가루 그 포대 있지요. USA라고 그 포대로 이 팬티를 만들어주면 입고 다녔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이 저수지가 왜 저수지를 여기다가 깨끗한 저수지를 만들었겠습니까? 여기가 오지 산중이었습니다. 저수지는 절대 어디에서 다른 그 요새 그 저수지들 만들어 가지고 물을 그 덤핑해서 지금 다 들어서 이렇게 농업용수로 쓰고 그러거든요. 여기는 평수가 그렇게 나가지고 뭐 물 걱정을 할 것이 없었어요. 밑에 농사 짓고 저 말뚝까지 짓습니다. 농사를 서창 일원 그리고 우리 여기 신안마을은 전부가 다 이제 청수답이죠. 물이 없으니까 청수답이면은 물이 이 센터 가지고 전부 하게 되면은 그 물로 농사를 가지었어요. 이 신안마을은 저수지가 없이도 그렇게 물이 흔했던 곳입니다. 이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살고 있으면서 냇가에 피리 같은 거 붕어 잡으면 즉석에서 이렇게 회로 이렇게 먹기도 하고 그랬던 시절이었는데 어느 날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35년 40년 가까이 됐습니다만 그게 이렇게 광주시에서 공용무지를 쓰레기 매립장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또 아울러서 시에서 공용무지 필요하면은 뭐 롯데마트, 뭐 월드컵 경기장, 무슨 뭐 양궁장, 원장 해가지고 다 이렇게 풀어서 시에서는 만듭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땅 주인들은 거짓말 아니라 하우스 하나도 짓지를 못해요. 공무지라. 아무것도 못하고 45년 이상을 그렇게 흘러 내려왔었는데 그때 당시 보상금을 쓰레기 매립장 들어가는데 한 40만 원 정도 그 정도 평당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몇 년인가요? 30년, 40년 됐는데. 근데 이번 우리 중앙공원 그 보상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월드컵 경기장 바로 옆에 있는 땅들이 60만 원, 7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들을 왜 그렇게 측정을 낮춰서 그렇게 했는가? 제가 그 이영석 시장에게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만은 이 저수지는 농어촌 공사 겁니다. 농어촌 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정부
공사에 드는 건데 여기다가 돈 300억을 주고 그 주수기를 인수를 하고 또 아울러서 거기에 뭐 들어가는 뭐를 하면 250억 이렇게 해가지고 500억 이상을 이렇게 뭐를 하면 그런 돈 갖고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 좀 보상 좀 더 해주면 좋지 않는가. 이것은 가만히 놔둬도 우리 원형 그대로 저수지는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공사 땅이기 때문에. 근데 쓰레기 매립장을 이제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제가 그 옆에가 우리 천동샘이라고 있었습니다. 천동샘. 그 물이 여름철에 우리가 더운 날 가서 목욕을 하면은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물이 시원하고 그렇게 좋았어요. 그런 물이 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매립장 들어오고 나서 이제 위생 매립장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비닐을 깔고 하는 거 봤습니다. 비닐을 깔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갔다가 이렇게 붓게 되면 그 비닐로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그게?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저희들도 얘기를 했죠. 그때 당시 당골을 만들어가지고 그 물은 어디 유독동으로 이렇게 뿜어서 이렇게 나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가는 관료는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있는데 그 천둥샘이라는 그것을 그 뒤에 가서 보니까 물이 하게 가지고 흐르지도 않고 거기 옆에가 전부 빨간 색깔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우리가 지하수라는 것이 쓰레기 내려오면서 모든 뭐 음식물 쓰레기야 뭐야 갖다가 정해 놓으니까 그게 땅속으로 들어가서 어디로 가겠어요 그게? 아까 그 좋은 말씀 하셨어요. 뭐 오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물이라는 것은 뭐 자기들은 아무리 그걸 감고 만들어서 그 저쪽으로 보낸다고 그러지만은 전부 침투되어서 그것이 지금 들어와가지고 녹조가 있는 거예요. 녹조라는 것을 보지도 못했어요. 우리는 살면서 진짜 보지 못했는데 느닷없는 그런 녹조가 생긴다는 것은 매립장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 또한 오수 그 과정에서 지금 그것도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 개발된 우리 신안 마을에 어떻게 관로가 어떻게 되어서 지금 저걸 하고 있는가라는 것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기 계신 분들이 알아야 저거지 않는가. 원형 그대로 이렇게 놔둬야만이 정말로 우리 포암동, 화정동, 금호동 이쪽 분들이 즐기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그 매립이에요. 그 매립을 돈 갖고 주라 이거예요. 지금 그 소송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좀 해서 이렇게 주면 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어느 단체에서 옛날에는 70대 30 권리는 30으로고 원형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안시에서 중앙공원 입을 때 70대 30으로 이렇게 허기를 했는데 어느 날 60, 70%대로 떨어져 본 거예요. 권리인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각부이 내놔야 되는데 그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모든 값이들이 다 떨어지고 이렇게 되지 않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좀 아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장기공원도 이 준설을 해가지고 저수지고 준설을 했어요. 파가지고 준설해서 그 흙을 어디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장미공원 그쪽에다가 이렇게 해서 장미공원을 만들어서 했는데 장미공원도 다른 데 돈 들여서 옮길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바로 공원부지 왼쪽 편에 또 맞은편에 그 산을 이용해서 더 넓게 만들면 장미공원이 광주에서 최대한 장미공원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우리 의원님, 국회의원님도 오시고 또 우리 의장님도 오시고 의원님도 오시는데 정말로 참고도 해주시고 그런 부분에
어찌됐건 원형 보존하고 또 아울러서 장미공원, 멋진 장미공원을 만들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 진행한 지 지금 1시간이 됐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잠깐만요. 한 두 분 정도 얘기를 더 들어보고 그냥 마무리했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일단 제가 오늘 회의 2번 참석합니다. 근데 이게 공청회가 푸념회 같아 보여요. 뭐냐면 회의를 하려면은 주민자치회에서 이 회의를 주관했으면 동사무소에서 지금까지 진행 상황, 지금까지 되는 방법을 제시를 해서 서류라도 주면서 뭔가 보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말로써 푸념하니까 그것은 말로 한 번씩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아무리 여기서 얘기해봤자 구의회, 시의회 의원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의원들, 시의원들 전부 다 선거 나올 때 뭐라고 했어요? 수질 개선 공약했잖아요. 이 앞에 제가 회의에서 그랬잖아요. 구청장님 수질 개선한다면서 몇 번 나보셨어요? 몇 번 회의 보셨냐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얘기해봤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이 상황은 우리 주민들이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그거 누가 해야 되냐? 우리가 뽑아놓은 의원들이 해야 됩니다. 의원들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대안을 제시를 해놓고 여기서 의회를 물어야 되지. 의원들은 가만히 있고 우리가 여기서 뭐 푸념하는 거 아무 필요 없어요. 의원들이 이때까지 활동했던 거, 활동하고 싶은 내용, 수질 개선을 위한 방법, 공약했으니까 그걸 실천에 옮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뭘 했는가를 여기서 논의를 해야죠. 그분들이 발표를 해야 되고 그분들 의견을 듣고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가 제시하고 지적하고 해야 되는 거지. 여기서 우리가 많은 얘기해봤자 이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들이 얘기한 것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구의에서 결정할 거 아닙니까? 시에서 시의원들이 결정할 거 아닙니까? 여기 시의원 나왔어요? 시의원 안 왔잖아요. 우리 주민들 의견을 들으면 우리 주민이 뽑아낸 시의원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무슨 수질 개선에 관심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를 해줘야죠. 그 내용은 누가 제시해야 되냐? 구의원, 시의원들이 제시를 해줘야죠. 진행상, 방법, 개선책을 해줘야 되지. 여기서 우리가 얘기한 것은 푸념이 지나지 않아요. 아무 필요 없어요. 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들이 구체적인 방법과 대안을 제시하고 우리한테 의견을 물어야 돼요. 근데 지금 회의가 이건 아무것도 아닌 얘기죠. 푸념회의죠. 제가 2번째 참석하면서 실망해요. 잠깐만요. 이제 의견을 많이 들었고 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이런 행사를 이런 회의를 한 이유가 있어요. 주민들이 의견은 분분해요. 여기서 동네에서 그냥 골목에서 얘기는 하고 계시는데 그건 응집할 어떤 구심점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의견이 이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 의원님들 많이 오셨잖아요. 뭐 다 오셔가지고 얘기 들으셨어요. 오늘 우리 풍암동의 분위기는 이렇다. 그거를 가지고 의회에 가시면은 아마 그걸 가지고 우리가 봤을 때 이거는 그냥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니구나 하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아마 대책을 세우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혹시 얘기를 오늘 처음 듣는답니까? 그런데 수없이 들었지. 혹시 의원님들 중에서 거기에 뭐 혹시 얘기를 한번 하시고 싶으신 분 계시면은 얘기하고 의원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네, 잠깐 우리 황경현 의원님 잠깐만 해주십시오. 네, 저 풍암동 주민 황경현입니다. 지금 여기 지금까지 하신 말씀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지금 오늘 아까 여기 어르신 말씀하신다시피 시하고 이 업자가 여기를 안 온 이유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분들은 여기에 오는 자체가 자기들이 급한 상황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지금 우리 김계노 의원님 얘기 SNS에도 올리다시피 2020년도에 자기들은 다 이것들을 절차상으로 거의 하자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리고 지금 풍암호수 겉으로 뭐 백사장 만들고 뭐 저런 것은 우리 주민들 눈 가리고 아유 겉으로 멋있게 보이고 속은 이게 문제가 엄청 있는데 겉으로 멋있게 갖고 주민들한테 속된 말로 사기치다가 여기 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대안을 찾아야 돼요. 대안. 지금 이거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제가 오늘 시하고 업체가 안 온 이유는 자기들끼리는 지금 2020년까지 다 짝짝꿍, 속된 말로 짝짝꿍 대하고 다 친형제처럼 다 지금 배워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시의 공무원들이라면 주민들의 의견이 우선돼야 되겠죠. 정상적이면. 우리가 이것을 보존을 해야 한다면 공무원들이 주민들의 의견대로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분들이 지금 움직이질 못하고 있어요. 왜 그랬다고 생각해요? 제가 여기 세안아파트 자체장님 계시지만은 15년 전인가 풍암동 임대아파트 할 때 이 아파트 문제에 대해서 건설사하고 우리가 할 때 구청에 담당 과장님 있잖아요. 그 전에 건설사하고 다 로비되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 요구하니까 그 사람 괴로웠어요. 행여 퇴직금 못할까 하면서 걸리면 퇴직금 못하니까 중간에 몇개 퇴직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시 이 공무원들 그 담당 공무원들 그 업체하고 다 나름대로는 즐거운 관계가 다 됐어요. 여기 지금 아까도 그 얘기 나왔다. 아파트 짓는 땅 흙 여기다 넣고 이런 거 해갖고 자기들끼리 업자 수익 많이 내는데 자기들도 일정 것을 주고받는 다 그런 이 보이지 않는 것이 있을 겁니다. 이 건설회사는 아주 명령한 사람들이에요. 수익을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데 그 사람들 공무원들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용섭 시장 때 이것이 2020년에 마무리됐지만 지금 강기정 시장님은 본인은 지금 나하고는 관계없다 편하게 생각하려면 모르지만 이 부분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부분을 주민들이 이렇게 하는데도 구청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을 때는 여기에 분명히 우리가 하나 건수를 잡았어요. 고발 조치돼야 된다. 여기 지금 양구남 고검장 출신 양구남 지금 민주당 법률 위원장이 와 계시지만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민주당 뭔가 먼저 들라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여기 이것이 만약에 문제가 되면 민주당 여 강기정 지금 시장님은 전혀 나는 관계가 없다지만은 이걸로 해서 돌다 보면 강기정 시장도 다른 걸로 걸리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강기정 시장도 긴장 엄청 하셔야 될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주민들이 공무원들이 업자들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자기들은 지금 손해랄 것이 없는데 공무원들이 지금 못 움직이고 있으니까 공무원들이 안 움직이면 당신들은 어떤 각오를 해야 될 거다. 이 메시지를 우리가 전달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연구해야 돼요. 지금 우리 우리 단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중앙공원 여기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찾아서 그걸로 타격을 해야지 다른 걸 지금 아무리 여기서 한 것을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 경력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늘 도와주셨는데 감사합니다. 혹시 그러면은 우리 서구의 의원님이나 아니면 우리 강연님 한번 하시랍니까?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그 오염원을 줄이는 방법이 필요한데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쓰레기 매립장에서 평소에는 유출수를 다 그 오수 광고를 통해서 나올 텐데 비가 많이 왔을 때 그럴 때 실제로 그 쓰레기 매립장의 유출수가 호수에 유입이 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전에는 도로 통행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주변에 도로에 타이어 가루나 이런 것들이 다 P.5원으로 해서 비 오면 다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 예산 3억에서 5억 정도 마련해서 P.5원 자체가 초기 비가 오면 초기의 유입수는 오수 광고로 들어가고 나중에 비 온 것만 오수만 이제 들어오게 하는 이 P.5원 제거하는 게 필요한데 이제 문제는 바로 도로 옆에 P.5원은 다 그 오수 광고로 가게 돼 있는데 홍암동 자체에서 오는 P.5원은 후기 우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다 유입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아시겠지만
자연 호수는 옆에 경사가 완만합니다. 그래서 완만해서 그 경사 완만한 곳에서 실제로 수질을 정화해주는 자연 정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풍암호수를 이제 이 산책로로 만들었을 때 주변이 개인 땅이다 보니까 풍암호수에 이 농어촌공사 안쪽으로 들어와서 하면서 그런 그 완만한 경사들이 직각으로 경사가 생기면서 자체 내로 정화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우리 김계남 그 주민께서 말씀하셨는데 호수를 한번 파낸 적이 있습니다. 그 파낸 것을 어디다 메꿨냐? 바깥으로 내보냈어야 되는데 지금 그 버드나무 있는 체육시설 있죠. 거기가 원래는 습지였어요. 그래서 부들이나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또 자연 정화 효과가 있었는데 그 파내는 걸 거기다 다 메꿨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논농사를 지으면 농약이나 비료를 이제 못하게 가능한데 거긴 밭농사를 짓기 때문에 여러 명이 지어서 거기에 비료를 하는지 농약을 하는지 차단이 안 되는데 거기에서 물이 다 유입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오염원들은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자연 정화할 수 있는 효과는 없고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가 2006년 7년도부터 산책로가 생겼는데 그 산책로 생기기 전에는 이렇게 오염이 심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오염이 심해진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되돌릴 거냐라고 보면 실제로 산책로를 다 전에처럼 좀 뒤로 미루고 그리고 거기를 좀 이렇게 자연 정화할 수 있는 방식 그 다음에 지금 버드나무 있는 쪽 거기를 예전처럼 그 흙 다 파내서 다른 데로 보내고 거기도 실은 자연 정화할 수 있는 이런 상태 그리고 이제 장미농원과 관련해서는 제가 자료 요구를 해놨는데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게 최대한 오염원을 줄여야 되는데 거기가 되게 척박한 땅이라 꽃이 피우려면 실은 거기에 비료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비료를 하면 실제로 꽃이 먹는 건 얼마 안 되고 비가 오면 다행히 다 유입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는 이제 그 자료를 한번 보고 얼마나 유입되는지를 봐야 될 텐데 그런다고 하면 멀리 보내지 않더라도 주차장 있는 하구 쪽으로 옮기는 것까지를 실은 고민해야 되니까 이 두 가지 목적이잖아요. 하나는 자연을 그대로 놔두되 대신에 오염원을 최대한 줄이면서 수질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오염원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과 관련해서는 일부는 주민들이 양보할 것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고민을 열어놓고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제가 그런 용역과 지금 현재 있는 TFTV 내놓은 방안이 정말 수질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이제 잘 아시겠지만 여기가 100만 평인데 뉴욕의 센트럴파크도 100만 평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이제 완전히 인공 공원인데도 불구하고 그 공원에는 이렇게 풍암호수 크기는 아니지만 그런 호수가 7, 8개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물을 교환하게 되는데 여기는 이 넓은 곳에 풍암호수 하나가 있는 거 굉장히 적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곳에 조금이라도 물을 막아서 좀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곳은 있는지 등등 다양한 방안을 좀 찾아보려고 용역을 맡겼고 그게 12월 초에 나올 텐데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내가 강 시장께는 그렇게 열어놓고 정말 중앙공원을 명품 공원으로 만드는데 풍암호수를 살리되 더 많은 수공간을 좀 만드는 방법까지를 열어놓고 생각해보자 라고 제안을 드렸는데 오늘 하신 그 말씀들 반드시 시장께 전달하고 그리고 정말로 지금 TF팀에서 나온 안대로 추진한다고 하면 저도 온몸을 다해서 맡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딱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혹시 얘기하실 분 있으면. 네. 김근호 의원님. 아마 서구 의회에서 답을 주시려고 아예 준비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네, 김균호 의원입니다. 일단 그 풍암호수 수질 개선 관련해서 호수 매립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해를 하고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역 주민의 여론이라든지 의견 수렴 없이 지금 일단 이게 시행사가 광주시와 빛골중앙개발 주식회사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매립하는 이유가 B.5연, 오연이 되는 그 이유를 일목교쪽 상류하고 이목교쪽 상류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컵 경기장, 예를 들어서 월드컵 경기장 쪽에서 주차장 쪽에서 나오는 오염원, 엔진 오일이라든지 타이어, 그 다음에 호수, 폐수, 그리고 또 쓰레기 매립장이 평소에는 치울 수가 없다. 다만 비가 오면 지상에서 발생되는 오염수가 흘러내려온다. 이런 모든 원인을 잡기 위해서는 관로를 설치해서 풍암호수 정 가운데로 Y자로 관을 심어서 풍암호수를 정중앙을 관통해서 뚝방이 있는 밑에 주차장 쪽으로 관을 Y자로 연결해서 내려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Y자 관을 설치를 하게 되면 이 관이 매우 크기 때문에 매립을 하게 되면 자연히 매립을 해야 되고, 매립을 하다 보니 풍암호수의 수심이 현재 대륙 평균 6m인데 1.5m로 줄어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m로 줄이고 그 다음에 담수량이 그렇게 되면 45만 톤이 12.5만 톤이 된다는 논리이고, 산책로를 현재 4m가량인데 8m로 늘린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최초의 광주시와 빛골중앙개발에서 논의했던 내용은 농어촌공사의 소유의 저수지를 매각을 해서 광주시가 매각을 해서 거기에 정화시설을 250억 원을 들여서 설치한다고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유지 보수하고 관리하는 비용이 연간 8억에서 10억이 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광주시에서 관계자들이 회의를 하는 동안 의견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8억에서 10억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과다하다는 겁니다. 너무 과다하다 했기 때문에 풍암호수 수질 관련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광주시에서 수질관리 실무회의제가 별도로 있습니다. 1차부터 8차까지 회의가 됐었고, 그 사람들이 회의를 한 결과 풍암호수 수질 개선 문제는 시에서만 할 게 아니라 소구와 협의를 해야 되겠다. 이중으로 예산 낭비가 되면 안 되고 시설물 설치에 대한 것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서구청에 TFT 회의를 열어달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서구청에 만들어진 TFT가 1차 TFT 회의가 됩니다. 거기에 11명이 생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미 시에서는 시행사하고 7, 8명이 모여서 8차까지 다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원이 그대로 서구청 TFT 1차 회의에 들어와요. TFT 회의가 열렸는데 11명 중에 6, 7명은 시 관계자, 서구청 관계자, 시행사 관계자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형식적으로 수질 개선 관련 전문가라고 한두 명 모시고, 환경 전문가 한두 명 모시고, 이렇게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11명이 된 겁니다. 회의가 제대로 되는지 회의가 됐겠습니까? 이거는 뭐냐? 시행사가 의도한 내용 그대로 관철을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회의가 끝났고, 서구청 TFT 회의가 결과 끝나면 이걸 시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시의 실무자 회의를 하는 7명, 6명, 7명의 위원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9차, 11차, 12차 회의를 또 합니다. 그리고 뭐 했을 것 같습니까? 서구청에 2차 TFT를 열라고 또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2차 회의가 열리겠죠. 시 관계자, 시행사 직원, 서구청 공무원이 그대로 또 7명 합류를 합니다. 2차 회의를 열어요. 그런 식으로 4차까지 회의를 했어요. 도대체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그게 바로 8대 의회 때 얘기였고 민선 7기 때 얘기였습니다. 근데 그때의 회의 내용이 뭐였냐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수심을 1.5m로 줄이고 수심을 그 다음에 담수량을 12.5만 톤으로 줄이고 폭을 8m 넓힌다는 얘기였거든요. 조용히 있다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지역 주민 여론이 많아지고 반발이 심하니까 2020년 10월 이미 결론 난 얘기예요, 이 얘기는. 근데 왜 시행사 광주시는 홍보를 안 합니까? 지역 주민한테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쉬쉬하고 있었어요. 왜? 말하면 반발이 심해질 거니까요. 근데 구대의회에 들어서고 8대
민선 할때가 시작되니까 지역 여론이 좀 안 좋다 해서 그때 뭘 합니까? 시의원 2명 추천해달라, 구의원 2명 추천해달라, 지역 주민 2명 추천해달라 해서 6명이 들어가요, 회의에. 근데 또 회의를 해서 뭐 합니까? 그 자리는 5차 회의가 언제 열렸냐? 2020년 9월 27일 열렸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뭐를 했냐면 그동안에 있었던 TFT 회의 내용을 관철시키는 회의 내용이었고 설명하는 자리였고 6명이 새로 합류했는데 그중 5명이 회의를 나갔는데 새로운 위원분들 5명이 참가를 했는데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내용이었어요. 물어보니까 답변을 다 합니다. 그리고 회의를 끝냈는데 서구청에서 또 회의 보고를 어떻게 시에다 올리느냐. 이의 없다. 반발 없다. 그리고 보고가 올라갑니다. 이게 현실인 겁니다. 이렇게 회의가 됐었던 거예요. 이 내용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통화호수 매립 이야기 중에 문제가 뭐냐. 녹조 근본 원인에 대해서 논하지 않습니다. 광주시와 시행사에서는 빗장 오염이 때문이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관을 설치하면 그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쓰레기 매립차에서 나오는 침출수 유무에 대해서 논하지도 않았고 그 어떤 지금 현재 제1목표 옆에 하루에 7,500톤 가량의 일일 영산강 물이 들어오는지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일목표 쪽에 물이 들어오는 관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양이 길 사업이라 해서 과거에 사업을 하다가 통항호수 수질 개선이 안 되니까 국비 30매독을 들여가지고 금호동에서 2.4km 우리 통항호수까지 연결을 해서 거기다 물을 매일 주입시킨 겁니다. 7,500톤 매일 7,500톤 주입을 시키면 통항호수에 개선이 된다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녹조가 더 심해졌고 악취가 엄청납니다. 그 부분이 냄새가 가장 심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서구청에서는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개선하지도 않아요. 말 나오니까 뭐 빗정기계라든지 수질 개선 장비라든지 엄청나게 설치를 했어요. 그 효과 있습니까? 저희가 풍암호수를 걸지 않습니까? 지금 서구청에서 가장 많이 받는 민원이 그거랍니다. 호수를 걸어야 되는데 악취가 심해서 못 걷겠대요. 그리고 바람에 물이 날리는데 기분이 나쁘대요. 그 장비 꺼달라고 그래요. 장비 끄면 호수 개선이 안 된대요. 또 장비를 안 틀면 왜 비싼 돈 들여가지고 장비를 설치했는데 왜 운영 안 하냐. 또 이렇게 민원이 들어온대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또 하나가 뭐냐면 녹조를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분명 해결을 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예전에는 사실 풍암호수 약품을 써가지고 수질 개선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약품을 썼습니다. 썼기 때문에 깨끗했습니다. 근데 이게 2014년 이후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엉망인 겁니다. 근데 지금은 많은 약품들이 개발이 돼가지고요. 사람이 먹는 약품으로 수질 개선을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물고기도 살고 생물도 살고 심지어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약품을 쓰면 외국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변이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만 요즘에는 친환경이라 해서 국내 약품을 유전자를 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대요. 그래서 이거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수질 개선 환경 전문 단체들이 서구청이 줄을 섰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한테 시연해달라. 우리가 한 달만 기회를 주면 1급수로 만들어주겠다, 3급수로 만들어주겠다 회사가 엄청납니다. 근데 서구청은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겠습니까? 그동안에 시행사 주관했던 광주시나 시행사가 관철시켰던 그 개발의 행위가 무산되니까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농어촌공사 이 조수지의 소유주는 농어촌공사니까 남의 조수지에 우리 그 허가를 못 해준다고 반대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1일 지하수 관정 7개를 파가지고 1일 1000톤의 지하수를 풍암호수에다가 매일 쏟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 관리하겠다는데 그게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지금 이미 빛골중앙개발공원에서는 풍암호수 주변에다 관정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관정이 풍암호수가 누구 겁니까? 농어촌공사 거잖아요. 그건 또 서구청에서 허가를 내줬어요. 자기들 의도대로 하는 것은 도와주고 의도대로 되지 않을 것은 방해하고 이게 행정이 맞습니까?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뭐냐면 서구청은 지금 불필요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풍암호수에 그 수질 관련 개선의 문제는 서구청은 그 어떤 권한도 없습니다. 광주시가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광주시가 해야 될 일을 뒷전에서 숨어서 서구청 보고 하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큰 도움인지는 모르겠지만 광주시가 전면에 나서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의회에서도 우리 백종원 운영위원장님과 이 지역부가 있지만 백종원 의원과 협의도 하고 얘기를 많이 했지만 공감하는 게 있습니다. 광주시가 나서야 되고 광주시가 책임을 지고 지금 주민 여론 설득하고 어떻게 하겠다라고 대안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5분 자유 발언도 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강기정 시장님께 얘기를 했어요. 책임 있는 자세로 관심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엊그저께 성북시민공원에서 그 서구의 어울림 한마당 축제가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께서. 풍암호수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때 책임을 지고 열심히 하겠다라고 분명 발언하셨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런 점에 좀 주목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아까 우리 시민분, 아까 우리 주민분 한 분이 불만 토라고 가셨는데 저 이름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좀 이런 그 풍암동 이런 문제가 있으면 불만만 얘기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공감해주고 좀 상의하고 발전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돼서 저는 생각을 하고 뭐 제가 마치 총대를 맨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이 자세가 그냥 주민으로서 저도 풍암동 삽니다. 주민의 입장으로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뭐 무조건 풍암호수 원형 보존 무조건 뭐 보존해달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의견을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의 이런 관심 참여가 지속되고 더 모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균호 의원님께서 좀 별변을 터주셨는데 여기 모든 주민들이 공감할 거라고 보고요. 네. 혹시 이 정도에서 뭐 한 말씀 하실 분 계십니까? 네,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포항동청 이용수입니다. 이번에 그 전국 중앙 사회치 중앙 회장님하고 JLS 그 자유센터에서 소장님이 오셨어요. 같이 동장님이랑 회장님이랑 입행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도 같이 현장을 갔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갔는데 그분들이 뭐라 하냐면 딱 하루면 자기들이 미션을 살포하는데요. 살포하고 2시간이면 그 조짐이 보인답니다. 하루만 50%, 3일이면 100% 자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돈 안 받겠다. 계약할 때 그렇게 계약서 쓴답니다. 그런 그 시설을 놔두고 뭐 엉뚱한 뭐 갈도를 메고는 무엇을 하는데 돈 몇백을 그다음에 지금은 조달장하고 계약 그 회사가 조달장하고 계약이 돼가지고 50%는 한답니다. 옛날 그 양반들이 할 때 2014년도에 그분들 했었어요. 우리 포항포스를 그때 당시는 약품처에 주면 미션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인체 해도 없답니다. 그래가지고 2시간이면 20%, 하루면 24시간 50%, 3일이면 100% 자신납니다. 그 대신 3일 지나도 안 될 때는 돈 안 받겠다. 그 시간도 해볼 만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그 의원님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노력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요. 시간도 많이 됐고 해서 일단 저희들이 그 포함도 근데 오늘 하시고 싶은 얘기는 다 하고 가시게요. 네. 아니 하신다면 하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아까 우리 김계중 전그 고인이셨던 분이 자기한 제가 여기서 올해 아마 45년 동안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이 모두 다 녹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 쓰레기 매립장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가 제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아까 그 김계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지 35년, 40년 전에 이 쓰레기 매립장을 할 당시에
거기가 우리가 지금 길에서 체육공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아득한 그렇게 낮은 땅이었어요. 거기다 쓰레기 매립을 할 때 강주시에 옛날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연탄재, 음식물, 비닐, 애기 기저귀, 뭐 상한 그런 것이 분리가 안 됐습니다. 옛날에는 전부 하나로 해가지고 엄청난 양의 거기다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가 오늘 토론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무슨 그 규약을 지키거나 이러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그 매립을 하고 나니까 원인도 알 수 없고 무엇인지 모를 벌레들. 정말로 여러분들 개미가 움직이는 거 아시죠? 그렇게 이렇게 올라갔어요. 금강부터 밤에 가면 무서울 정도로. 또한 거기가 가스가 발생해가지고요. 지금도 구멍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에는 거기를 우리 주민들한테 임대를 했었어요.